고기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틀, 사흘, 계속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고 피냄새도 없었고 고기를 끌고 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건 고기뿐이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난 아니야. 아직 아무도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먼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인간은 처음으로 포식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고기가 사라진 뒤부터 무리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잠을 줄이고 불을 더 오래 지켰습니다. 남은 음식도 숨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고기는 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은 두 사람이 지켰어요. 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생각보다 빨리 자라났어요. 누군가 늦게 잠들면 수상했고, 누군가 적게 먹으면 이상했고, 누군가 말을 아끼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너 어젯밤 안 잤지?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잤어. 봤어. 뭘? 불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잖아. 사람들이 전부 그를 봤어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왜 안 잤는데? 잠이 안 왔어.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상하죠? 인간은 증거보다 먼저 의심을 합니다. 한 번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행동은 전부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며칠 동안 젊은 남자는 범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몫을 세기 시작했고, 그가 무엇을 먹는지 살폈고, 그가 어디를 보는지까지 지켜봤습니다. 입 좀 봐. 왜? 기름 묻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작은 흔적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고기가 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틀렸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침팬지를 연구하던 학자들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진 침팬지 역시 다른 개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고려하며 행동한다는 점이었죠. 먹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침팬지는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먼저 우두머리가 보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우두머리도 먹이를 보고 있으면 포기했어요. 하지만 우두머리가 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면 행동이 달라졌죠. 조용히 움직여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영장류 연구자들은 이런 행동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번과 앤드루 화이트는 침팬지와 원숭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며 전술적 속임수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용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머릿속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인간의 거짓말과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속임수는 생각보다 오래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노인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왜? 요즘 적게 먹어. 사람들이 노인을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고기를 나눌 때도 열매를 먹을 때도 남들보다 적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픈 거 아냐? 아니. 그럼?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미 먹고 있는 거 아냐? 고기? 몰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등장한 순간 오해도 함께 등장하거든요. 범인이 아닌 사람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결백한 사람도 설명해야 합니다. 진실보다 소문이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우리는 사실보다 먼저 분위기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의심에 민감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사냥도 함께 해야 했고, 불도 함께 지켜야 했고, 아이도 함께 키워야 했죠. 협력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협력이 생기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은 받지만 돌려주지 않는 사람, 규칙은 이용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이 가져온 음식을 몰래 챙기는 사람. 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 1971년 호혜적 이타성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돕는다. 내일은 네가 나를 돕는다. 이 단순한 약속 위에 인간 사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왔는데 누군가 모른 척 한다면 그 순간 협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방금 사라진 고기와도 이어집니다. 고기 한 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밤새 불을 지켰고, 누군가는 사냥에 따라갔고, 누군가는 다친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결과만 몰래 가져간다면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협력하는 능력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배신자를 찾아내는 능력도 함께 발전시켜야 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누가 거짓말했는지, 누가 공짜로 이익을 챙겼는지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죠. 뉴스를 봐도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늘 배신자를 찾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범인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가장 힘센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늘 뒤쪽에 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왜? 누군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리자 사람들도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다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기를 훔쳤습니다. 규칙도 어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한번 보고 남자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전부 알았습니다. 고기를 훔친 건 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비밀을 숨긴 건 두 사람이었다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했어. 나 혼자. 여자는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봤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고기를 훔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숨기기 위해서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거짓말했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거짓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행동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 다칩니다. 침묵하면 모두가 속습니다. 대신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과 배신, 보호와 속임수, 신뢰와 의심이 같은 자리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도둑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훔친 사람도 찾았고 거짓말한 사람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무리 뒤쪽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고 누구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그의 입가에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내가 실제 범인이었는지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는 그런 생각까지 읽어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속임수를 지켜보는 사람도 함께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 역시 강력한 사회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진실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사람들은 그날 도둑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직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속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인간 사회는 신뢰로 시작됐지만 거짓말 때문에 복잡해졌는지도 모릅니다.